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백데이터, 교재 백데이터 설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실무 수행을 할 텐데요. 우리는 이미 이제 회계 기초가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더 좋은 스마트 A는 아니더라도 뭐 다른 세무사랑이라든지 다른 이 더존과 유사한 회계 프로그램들을 조금씩은 써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점이 없을 겁니다. 자, 더존 스마트 AI 플러스는 지금 현재 AT 자격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교육용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볼 때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에 응시할 컴퓨터에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프로그램을 잘 설치해 놓으시고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시작에 대한 설명과 또 메뉴의 구성에 대한 그림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은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에 대해서 실습을 하지는 않고 우리가 이 FAT 1급 과정에서 회사 등록하는 거 우리 연습해 봤었어요.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 등록, 사업자 등록증이나 우리 회사니까 내가 우리 회사 정보를 다 알잖아요. 그 정보를 가지고 쭉 입력해 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재무전자로 로그인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무전자의 회사 등록 정보는 이 회사 등록을 눌러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회사 등록을 가보면은 재무전자 로그인한 회사가 여기 보입니다. 기본사항과 추가 사항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여기 회사 등록 메뉴에서 설명을 하는데 실습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지식 하나를 정리하고 가면 우리 사업자 등록번호의 구성을 좀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앞에 세 자리 세무서 코드예요. 세무서 코드 앞에 세 자리가 그 다음에 가운데 두 자리는 구분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또 개인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또는 법인도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코드입니다. 가운데 두 자리가. 그 다음에 뒤에 다섯 자리는 일련번호 또는 검증번호라고 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는 모두 10자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회계 프로그램에서 거래처를 등록할 때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회계 자료 또는 세무 보고 서식에 보면은 사업자 등록을 입력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입력할 때는 이와 같이 10자리로 입력하는데 가운데 있는 이 하이폰이 있죠. 이거는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다 생략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이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할 때는 숫자만 3자리, 2자리, 5자리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경 설정도 사실 중요하죠. 환경 설정은 우리 회사의 특성에 맞는 계정 코드라든가 환경 설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회사 환경에 맞는 설정을 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러나 TAT 2급 시험에서는 환경 설정을 가지고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FAT 1급이나 FAT 2급 즉 전산회계 자격증에서 이제 이 시험은 나오죠. 우리 TAT 2급에서는 환경 설정에 관해서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업무용 승용차 등록인데요. 이건 TAT 2급에서도 나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의 대상이라든가 또 감가상각 방법 또 승용차 관련 비용이라든가 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 이 사항은 우리가 FAT 1급에 다 있었던 그런 지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패스하고 바로 실습 문제로 해보겠습니다. 자, 156페이지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
업무용 승용차 등록은 사실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메뉴죠. 그런데 이게 TAT 2급에 과연 나오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TAT 2급에서는 메인 매출 전표에서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네, 가령 승용차를 대표이사의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고 세금 계산서를 주고 회계 처리하라. 부가세 신고에 관련된 거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고정자산도 등록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도 수행해라. 이렇게 문제를 연결해서 연결 문제로 문제를 내는 경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용차를 매입하고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부가세 문제로 내고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수행하라 라는 문제를 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재무전자에 우리가 지금 실행하는 회사가 재무전자죠. 그렇죠? 네. 주식회사 재무전자에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시오. 수행 1번을 보시면은요.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하시오. 네. 그래서 고정자산에 등록하라 그러면은 계정 과목은 알려주진 않아요.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지만 코드라든가 자산명이라든가 또 취득일 이런 거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취득일이나 이런 거는 우리 전표에 보면 그 세금계산서에 보면 나올 테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보고 하시고 기초가액도 어떻게 보면 알아요? 세금계산서 보면 알 수 있죠. 얼마에 취득했는지. 전기말 상각 누계액 신규로 취득했으니까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아까 제가 예를 들은 그런 문제로 나온다면 이건 없겠죠. 내용 연수 이런 거는 이제 문제로 주어집니다. 경비 구문은 이 승용차가 어떤 부서의 승용차냐에 따라서 대표이사가 사용한다든가 영업부나 관리부에서 쓴다 그러면은 800번대 감가상각비를 판매관리비로 처리한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800번대 경비다 그러면은요 판매관리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800번대가 우리 그 계정 과목에는 코드가 있는데요. 800번대가 전부 판매관리비 계정 과목 코드예요. 그런데 경비 구분을 500번대로 하라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500번대라는 것은 이 승용차가 생산부 승용차라면 500번대입니다. 생산부서에서 생산활동에 쓰이는 것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라면은 제조원가에 포함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500번대.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경비 구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800번대 하면은 판매부서나 관리부서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500번대라고 하면은 생산부서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승용차는 관리부서 관련된 승용차고요.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다는 건 뭐예요? 24년도에 취득한 승용차는 아니다. 24년도에 취득했다면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없죠. 지금 우리가 하는 회계는 회계년도가 24년도예요. 24년도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기 하면은 23년도. 그리고 이 승용차가 만약에 22년도에 취득을 했다면 22년도에 취득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기 취득일이 나와 있죠. 여기 왜 21년도에 취득했죠. 그러면은 감가상각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21년도에는 경과된 기간이 없으니까 감가상각 안 했을 것이고 22년에 한 번 했고 23년에 한 번 했겠죠. 그래서 1년에 900만 원씩 아마 정액법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항을 고정자산에 등록을 하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따라 입력해 보세요. 전체 메뉴에 나가시면은요, 여기 전체 메뉴 또는 요 아이콘 아니면 왼쪽에 회계 이런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급여 자료 할 때는 인사급여로 들어갈 거예요. 나중에 소득세 실습할 때는 인사급여로 들어갈 거고요. 당분간 앞부분에서는 계속 회계 부분을 할 겁니다. 자, 회계로 들어오면은요, 여기 세 번째 그룹에 고정자산 등록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첫 번째 메뉴가 고정자산 등록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 이렇게 세 칸이 있는데요. 이 세 칸은 제가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지나가세요. 엔터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냐? 고정자산의 계정 과목을 여기서 선택을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나오면은 여기서 선택을 하겠다. 예, 여기서 계정 과목을 선택하겠다. 예. 그러면 이제 계정 과목을 선택하는 요 셀에서 F2를 누르거나 여러분 마우스로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예. F2 키하고 마우스 더블 클릭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 여러분 기능키의 F2 검색이에요. 마우스로 해당 셀을 더블 클릭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우스가 편하시면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키보드로 F2 누르는 게 편하면 F2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계정 과목 코드 도움창이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에서 차량 운반구죠. 승용차는. 그래서 208 차량 운반구를 클릭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계정 과목 여기서 선택하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밑에다 했어요. 그 다음 코드가 뭐냐? 이 책에 주어진 코드예요. 책에서 301번의 코드를 사용한다 그랬거든요. 그 표에 있는 코드입니다. 자, 301 하고 엔터 치면은 000301 이렇게 코드 만들어져요. 자산에다가는 자산명을 넣는 거예요. 차량 1이라고 한답니다. 차량 1 타자해 주시면 돼요. 취득일은 거기 표에 나와 있었죠. 2021 그 다음에 1231 이렇게 날짜를 입력할 때는 8자리로 입력하는 걸 권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3일이다 하더라도 2021-0103 이렇게 8자리로 그러면 그 셀에 데이터를 꽉 채울 수 있어 가지고 더 입력이 쉬워요. 자, 지금 여기 방법이 정률법으로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저는 그냥 넘어가라고 그럽니다. 넘어가고 우선 지금 셀이 와 있는 요 위치부터 해 나가면 돼요. 기초가액과 이 신규 취득 및 증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하여 취득 금액을 4번에 입력하는 경우와 1번에 입력하는 경우가 있는데 1번에 입력하는 것은 전기 이전에 취득한 것이면 전부 1번에 입력합니다. 전기 이전에 취득. 그러면 4번에 있는 신규 취득은 당연히 뭐겠어요? 당기에 취득한 금액이에요. 당기 취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재무전자 여기 타이틀 저 위쪽 꼭대기 맨 상단을 보시면은 제5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회계기간이 표시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당기라는 것은 24년도를 말해요. 이 승용차를 24년에 취득했다면 여기다 입력하시고 전기 이전에 취득했다면 1번에다 기초가액에다 입력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초가액에다가 4,500만 원을 입력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은 노트북에는 숫자 키패드가 없는 노트북이 있습니다만은 일반 키보드에는 오른쪽에 숫자만 모여 있는 이 숫자판이 있죠. 그래서 이 회계 프로그램을 쓸 때는 숫자판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800만 원을 빨리 입력하는 4,500만 원을 빨리 입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4, 5는 한자씩 입력하시고 여기 플러스를 한번 누를 때마다 동그라미 3개가 자동으로 입력돼요. 한번 해보세요. 4, 5 하신 다음에 여러분 숫자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동그라미 3개 자동 입력되죠. 플러스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동그라미 6개가 입력이 되죠. 그래서 000 이런 거 입력하실 때는요. 한자씩 입력하지 마시고 여기 숫자 키패드에 요 플러스 키, 플러스 키를 잘 이용하시면 숫자 자료 입력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을 완료하실 때는 엔터를 치는 겁니다. 자, 2번에 전기말 상각 누계액도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1,800만 원이니까 18 하고
플러스 2번. 그리고 엔터 치면 되죠. 그러면 3번에 전기말 장부금액이다 라는 게 나오죠. 여러분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죠? 취득금액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여기 기초가액이 바로 뭐예요? 취득금액이고요. 그 밑에 2번의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차감계정인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그래서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을 우리는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예, 장부금액이 뭔지 모르면 곤란하죠.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고 봅니다. 장부금액 자동 계산됐죠? 예, 그 다음에 엔터로 천천히 내려가 봅니다. 어디서 멈추느냐 하면은 상각 방법에서 멈춰가지고 여기다가 입력한 상각 방법이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번의 상각 방법에다가 정액법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여기 지금 숫자가 0이라고 입력되어 있잖아요. 여기 밑에 안내, 메시지라는 거 여기 보시면은 0번은 정율법이고 1번은 정액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숫자 1번으로 고쳐보세요. 예, 1 하면 정액법으로 바뀌고요. 여기가 정액법이 되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 이거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9번에서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내려왔어요. 내용 연수 중요하죠. 내용 연수에 따라서 정률법은 정률이 결정되는 것이고 내용 연수를 가지고 정액법은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고 네, 그러면 내용 연수 여기다 5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5를 입력하면은요. 중요한 계산이 다 됐어요. 회사 계상 상각비 900만원. 올해도 900만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이 800번대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500번대로 바꾸려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합니다. 예, 여기서. 여기 클릭해보면 0번이 800번대, 1번은 500번대, 2번, 3번은 600번대, 700번대입니다. 600번대, 700번대는 분양원가 또는 도급원가에서 쓰는 코드니까요. 분양업이나 도급업이 업종이 아니면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도소매업이나 제조업에서는 이 경비 구분에서 800번대와 500번대만 사용합니다. 자, 800번대는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를 800번대로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과제인데 왜 고정자산 등록을 하느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하고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했습니다. 다음은 수행 2번을 볼까요? 교재에서. 자, 수행 2번 보시면 고정자산에 등록한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 등록 메뉴에다가 등록하시오. 네, 2번을 해보겠습니다. 네, 또 업무용 승용차 등록하는데도 이러한 정보가 필요해요. 네, 이러한 정보는 시험에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전체 메뉴 또는 회계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이라는 메뉴가 여기 있습니다. 네,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시고 여기 업무용 승용차 코드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고정자산 코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거기 수행 2번에 보면 코드를 101번을 써라 그랬죠. 101 하고 엔터 치면 0101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차량 번호를 그대로 타자해 주시면 돼. 25에 5 7466 이렇게 차량 번호 전체를 입력하고 차종에다가는 그랜저, 차종은 회사 아니 명의 구분은 회사, 사용 예, 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고정자산 코드 여기를 물음표 단추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여기 더블 클릭하거나 F2 누르거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301번으로 고정자산 차량 1이라는 거 등록한 게 보일 거예요. 이거를 확인해 주시면 여기가 완성이 돼요. 여기가. 예. 그러면 이제 8번부터 나머지 요 아랫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8번이 기초 누적 주행거리라는 건데요. 31,000이네요. 여기다가 31000 또는 플러스 키 눌러서 입력하시고, 보험가입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네,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해주시고요. 10번에 보험 가입 기간을 여기다 입력해 줘요. 2024 0904 2025 0904 네, 이렇게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 매출 전표에서 그랜저 매입과 관련된 세금 계산서를 주면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해라. 두 번째는 고정자산 등록과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수행해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바로 수행 문제가 있으면 그 과제의 풀이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풀이 보시면 우리가 입력한 것과 똑같이 풀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수행 팁을 좀 읽어보고 갈게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업무용 승용차를 불러와 공통적인 부분은 자동 반영받는다.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내용과 관련된 개정 과목은 관리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개정 과목에서 이 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 이거를 실습 문제로 해놨으면 한번 해보고요. 수행과제 나와 있네요. 자, 업무용 승용차는 우리가 승용차 별로 차량 유지비를 관리한다는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개정 과목만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용차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뭐가 있을까요? 차량 유지비가 있겠죠. 그러면 그 차량 유지비를 말이죠, 차의 호수별로 몇 호차 몇 호차 몇 호차 호별로 별도의 추가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관리 항목의 추가입니다. 자, 개정 과목이 뭔지는 다 아실 거고요. 적요가 뭔지도 다 아시죠. 그래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개정 과목 코드 체계라는 요 그림은요, 이 그림은 이거죠. 메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전체 메뉴에, 즉 회계 메뉴에서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들어가 보세요. 클릭을 해 보시면은요, 이 그림 나오잖아요. 이것을 지금 이 부분을 거기 그림에서 책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기본은 전체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산이라는 단추를 눌러가지고 유동자산을 클릭하게 되면은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화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당좌자산의 개정 과목을 클릭을 만약에 했다면은 그 중에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이름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 이름이 있는데, 이 개정 과목을 수정할 때, 빨강색을 수정할 때는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이 가능하고, 검은색은 그냥 입력되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그것을 문제로 낸 게 아니고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재무전자는 다음의 개정 과목에 관리 항목을 추가로 등록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다음의 개정 과목이다 그랬어요.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된 개정 과목이 보험료도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고, 또 차량 유지비도 관리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개의 개정 과목에다가 관리 항목 32번을 지금 추가시켜 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추가시켜 볼까요? 자, 그러면은 821번을 찾아가는 방법. 여기 전체라는 메뉴를 단추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코드에 커서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821 숫자를 바로 입력해 주면 821번을 가장 빨리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찾아왔죠. 여기. 그 밑에 822가 있고 나란히 있습니다. 두 개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개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등록이나 수정 항목이 뭐만 있냐면 개정 과목, 구분, 사용, 과목, 관계, 관리 항목, 표준 코드, 출력용 명칭, 영문명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이 관리 항목에 업무용 승용차라는 관리 항목을 여기다가 넣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체로 거의 다 모든 개정 과목이 관리 항목이 지금 4개씩이 등록되어 있어요. 거래처 관리 항목으로 되어 있고 부서나 사원 또 카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4개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업무용 승용차도 추가해 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요, 여러분 보험료부터 추가해 보겠습니다. 여기 관리 항목 셀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관리 항목이라는 팝업 창이 나오잖아요. 관리 항목이 번호가 1, 2, 3, 4 쭉 나가다가 30번으로 건너뛰고 쭉 또 내려가면 32번이 맨 밑에 있습니다. 여기를 X로 되어 있는 것을 동그라미로 바꿔주면 돼요. 사용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밑에서 확인. 그러면 여기 지금 셀의 넓이가 좁아서 잘 안 보이겠습니다만은 프로젝트 옆에 콤마 업무용 승용차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차량 유지비에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량 유지비를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 이제 맨 밑으로 내려가서 업무용 승용차 사용을 동그라미로.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관리 항목 추가 지시대로 마쳤습니다. 우리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자, 수행 팁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59페이지의 팁은 개정 과목과 적요 등록, 수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고, 빨강색 개정 과목에서는 수정을 할 때는 이름을 바꿀 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통신비를 시내 통신비로 아니죠. 국내 통신비로 만약에 고쳐라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통신비가 만약에 빨강색으로 되어 있으면 요렇게 컨트롤 F1 누른 다음에 입력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검은색이면 그냥 입력하면 고쳐져요. 개정 과목의 관리 항목에 32번 업무용 승용차를 추가하면은 전표를 우리가 입력할 때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관리 항목을 추가로 입력한다는 의미는 차량 유지비라는 개정 처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차량 유지비는 몇 호차 거다. 차량별로 관리가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을 관리 항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실습을 겸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은요, 거래처 등록. 네, 우리가 이제 TAT 2급에서는 거래처 등록 수정하는 것을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겁니다. 자, 여러분 거래처 등록은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작업입니다.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표 입력할 때 거래처별로 관리해야 되는 개정 과목은요, 거래처 코드를 꼭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래처별 원장이 만들어집니다. 거래처 원장.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표를 입력할 때 이러한 개정 과목을 만나면은 이 개정 과목에는 거래처를 코드로 반드시 넣어야 돼요. 네. 어떤 것들이냐? 예금 관련된 개정 과목들. 예금 관련된 거, 그리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옴 매출채권,
또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매입채무. 그 다음에 미지급금, 미수금, 미지급금은 부채요, 유동부채. 미수금은 당좌 자산이죠. 선급금은 자산이죠. 선수금 부채죠. 가지급금 자산이죠. 단기차입금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 대여금 등 채권 채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표 입력할 때 계정과목 뒤에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넣어야 되는 계정과목들은 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금 관련 계정과목들과 채권 채무 관련 계정과목이에요. 예금 관련 계정과목 하면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것들,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이고, 채권 채무다 그러면 여기 좀 여러 가지 예제가 쭉 나왔어요. 이런 계정과목들. 채권 채무 관계는 상대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거래처 원장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이라는 건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두는 것입니다. 자, 미리 다 입력을 해놨어요.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요? 자, 전체 메뉴 나가셔가지고 여기 회사 등록 밑에 보면 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일반 거래처가 26개 등록되어 있네요. 일반 탭에서 지금 보면은 번호가 1번부터 26번이 끝났어요. 네, 26개. 그 다음에 금융 탭에 가볼까요? 금융 탭에 가면은 우리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통장의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통장이 지금 6개가 있다는 거예요. 6개. 일반 통장도 있고 정기예금 통장도 있습니다. 보니까 연금 통장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돈 빌린 차입금 통장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은행 계좌가 지금 우리에게 6개가 있습니다. 이게 금융거래처예요. 그 다음에 카드 탭을 눌러볼까요? 자, 우리 회사 재무전자인데 카드 거래처가 지금 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개, 국민카드, 삼성카드는 가맹점이에요. 매출카드에 해당이 되고, BC카드, 롯데카드는 매입카드입니다. 법인카드라는 얘기죠. 법인의 지출용으로 발급받은 카드입니다. 그래서 가맹점, 그 다음에 법인카드 모두 카드 탭에다가 거래처를 등록해 두는 겁니다. 필요한 항목을 전부 입력해서 등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거래처 등록에는 일반 거래처다 그러면 매입 매출 거래처를 등록하는 것이고, 금융 거래처다 그러면 은행권, 카드 거래처다 그러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런 카드를 여기다가 등록을 해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아니지만 기능모음을 가보세요. 기능모음. 기능모음에 보면 등록에 은행 등록이라는 메뉴가 하나 있는데요. 클릭해 볼까요? 은행 등록은 3개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은행 등록은 거래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은행에 이름이 필요한 장부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하고 거래 관계에 있든 없든 간에 그 은행을 입력해야 하는 우리 장부 중에 그런 장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 관련 장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은행을 여기다 다 등록해 놓은 거예요. 시중에 있는 은행. 그래서 은행 등록은 실제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시중에 있는 은행을 다 등록하는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 관계하고 상관없어요. 거래 관계가 있는 것은 은행 등록이 아니라 금융, 금융에다가 거래처 등록을 하는 거고, 우리하고 거래 관계가 있든 없든 여러 가지 은행들이 입력될 필요가 있으니까 기능 모음에 은행 등록이라는 것은 은행을 모두 등록해 놓는 메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백데이터는 대한은행, 한국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3개만 연습용으로 등록을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등록 이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에 전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아주 중요한 결산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없으면 당기분 거를 작성할 때 전기하고 비교 데이터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재무제표는 비교식으로 보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올해 걸 보고할 때 전기를 하고 같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기와 단기를 같이 비교식으로 작성하려면 전기분 재무상태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입력해 놨어요. 한번 보실까요? 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클릭해 보시면 네,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기분 자산의 총계는 883,874,200이고요. 부채와 자본의 총계도 자산 총계와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883,874,000. 그 내역은 이쪽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내역은 있고, 자산 중에서 대변에 입력된 것은 차감 계정들이에요. 자산의 차감 계정들이 뭐죠? 대손 충당금이나 감가상각, 누계액, 이런 계정이 차감 계정입니다. 여러분,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근데 자산 중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대변에다 입력한 것이 있더라. 이거는 차감 계정이다. 이렇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볼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다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의 역할이 무엇인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기분 손익계산서. 예, 손익계산서도 우리 결산 재무제표에서 아주 중요한 재무제표 중에 하나죠. 손익계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도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다 입력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회계 메뉴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네, 손익계산서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 없죠. 예, 손익계산서 여기 다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에 항목별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분의 매출액은 얼마, 매출 원가는 얼마. 그래서 매출 원가를 빼니까 매출 총이익은 얼마. 거기서 판매관리비를 집계하면 이렇게 돼서 판매관리비를 빼니까 영업이익은 얼마가 됐고,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주니까 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 손익이 1,880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법인세는 여기에서 880만 원이네요. 법인세 880만 원 빼면은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할 것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은 이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반영이 됩니다. 수정할 내용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9번에 가면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 우리가 원가 명세서는 재무제표로 공표는 하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꼭 필요하죠. 제조업에서는. 우리가 원가 명세, 제조원가가 뭐예요? 도소매업에서는 매입원가예요. 매입원가. 제조업은 만드는 원가. 그것이 제품의 제조원가입니다. 여러분, 제조원가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경비. 이것을 우리가 원가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한번 전기분 원가 명세서 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 밑에 있습니다. 원가 명세서. 그랬더니 원가의 경비를 선택해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상품 매출 원가가 아니고 제조 원가이니까, 제품 제조 원가니까 여기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조 제품 매출원가 455, 매출원가 코드가 제품 매출원가여야 돼요. 제조업이거든요, 우리 재무전자가. 자, 그래서 제품 매출원가 확인. 그리고 밑에서 확인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제 나타나네요.
자, 우리가 이제 전기분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여기다 다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백데이터로. 그것이 이쪽에 오른쪽에 보입니다. 여기는 계정 과목 코드별로 입력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제 원가 명세서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전기분 손익계산서네? 다시. 전기분 원가 명세서. 꺼져요? 그러면 제조를 한번 선택해 봅시다. 제조. 제조를 먼저 선택하고 그 옆에 이 세 가지를 다 넣어야 돼요. 자, 454 제조한 다음에 그 옆에 1번, 500번대 1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확인. 네, 그렇게 하니까 보이네. 네. 그렇게도 보이고, 이렇게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뒤에 거를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보이죠? 예. 자, 항목이 몇 개 없습니다만은 전기분 원가 명세서를 이쪽이 입력하는 화면이에요. 여기다 입력을 해가지고 양식은 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재료비, 부재료까지 포함해서 이게 재료비예요. 그 다음에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이 세 가지가 제조 원가의 구성이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래서 전기 1년 동안 제품을 생산하는데 재료비, 노무, 경비 들어간 게 총 제조 비용인데요. 4억 2,950만 원이었다네요. 그런데 기초 제공품 재고액이 300만 원이 있었대요. 이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뭐냐면은 23년도 말에 생산 중에 있었던 재고액을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기의 총 제조 비용에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더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만들어진 거니까 이미 완성이 됐겠죠. 그래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줍니다. 자, 4억 2,900에다가 300 더해서 4억 3,200이 됐죠. 4억 3,250만 원. 그런데 9번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 없답니다. 없다는 건 뭐예요? 지금 생산 중에 있는 제품이 기말에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 제조원가는 이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 432,500,000이 이게 어디로 갔을까요? 손익계산서의 당기 제품 제조원가로 넘어가요. 요 끝에 있는 금액이. 자, 한번 가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가면은 432,500,000이 여기 매출원가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여기 매출원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의 세부 내용이 안 보인다. 직접 입력을 했나? 전기분 손익계산서. 여기서 보지 마시고,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네. 그렇지. 여기. 여기는 결과고, 우리가 입력하는 건 왼쪽에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입니다. 네. 여기 제품 매출원가,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 자. 매출원가 산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초 제품 재고액이 1,500이었고요. 요 당기 제품 제조원가, 요게 조금 전에 원가 명세서에서 온 거예요. 맨 끝에 있는 당기 제품 제조원가. 이게 이쪽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은 그게 제품 매출원가가 되죠. 요 금액이 지금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가. 네, 전기분 자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입력된 거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이것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해 보세요. 네, 여기 다 자료가 작성이 되어 있죠. 수행 내용이 혹시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전년도 법인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2월 된 이익여금을 보여주며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한 잉여금에 대한 내역들을 작성하는 곳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결산 때 여기에 필요한 작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전기분 거하고 당기분 거 같이 비교해서 보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이게 뭐냐면 전기 말에 거래처 원장에 있는 금액들이에요. 이것도 다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거래처 원장에 전기 2월이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거래처별 초기 2월 여기 맨 끝에 있죠. 예, 클릭해 보시면 현금이라는 건 거래처가 없으니까 오른쪽에 거래처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나 당좌예금을 한번 눌러볼까요? 당좌예금은 은행이 거래처니까 이 금액은 국민은행 거다. 보통예금도 클릭해보면 한국은행 거다. 이렇게 나오죠. 정기예금도 클릭해보면 이건 거래처를 등록 안 해놨네요. 이건 아마 우리가 뒤에 가면서 언젠가는 이거 등록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기예금이 거래처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거래처 원장 즉 예적금 현황이 제대로 안 나오죠.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채워 넣도록 하고요.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세요. 네, 거래처 2구에 등록되어 있죠. 외상매출금 1억 8천만 원이 한림사께 9천만 원, 베스트원께 9천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드러움도 있고,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 뭐 미지급금, 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이런 것은 전부 거래처가 있어요. 이걸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니까 정기예금에서 빠졌는데요. 나중에 정기예금 어느 거래처인지 찾아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닫아주시고요. 이 더존 스마트 A는 이렇게 열려있는 팝업 창들을 이렇게 팝업 창은 아니고 옆에 쭉 탭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계속 닫으면 이렇게 닫아집니다. 그리고 열려놓은 상태로 그냥 프로그램을 닫아도 돼요. 프로그램을 닫을 때는 이걸 눌러서 닫아도 되고요. 저 위에 닫기 단추 눌러서 마무리해도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 종료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표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163페이지에 있는 전표 처리 같이 해볼 거고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한 편인데 혹시 이 프로그램 처음 쓰는 분을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내일 질문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